안녕하세요. 캐나다 트럭 드라이버입니다. 자, 트럭하고 일반 승용차하고 소형차하고 이렇게 사고 나는 경우에 트럭은 높아서 트럭 운전자 눈에 그 작은 차가 안 보인다. 트럭은 높아서 옆에 사람이 안 보인다. 트럭은 높아서 뭐 어디가 안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트럭 매너를 딸 때, 일종 대형 매너를 탈 때 버스를 가지고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어요. 트럭 가지고 시험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출애라는 트럭을 가지고 시험을 치죠, 실제로. 아니, 면허증 딸 때는 트럭으로 면허증 땄잖아. 아니, 트럭으로 면허증을 따고 버스로 면허증을 땄는데 어떻게 해서 트럭은 안 보인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기서도 제가 이거 트럭으로 면허증 다시 땄어요. 없어서 딴 게 아니라 원래 하던 직업이라 와서 또 땄어요.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한국의 대형 트럭도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당신 버스 할 거냐 아니면 트럭 할 거냐. 그래서 나 트럭 할 건데요. 그래요? 예, 그러면 트럭으로 업그레이드 된 면허증을 따야 됩니다. 요 앞에 차 지나갈 겁니다. 왼쪽에 트럭이 가려서 안 보이는데 그 전부터 차가 오는 걸 본 거죠. 예, 봐야 됩니다. 왼쪽에 트럭은 왜 저기서 머뭇거릴까? 지가 우회전 하려고 하니까 좀 거리가 짧아서, 공간이 짧아서 좀 버벅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라오는 승용차인데 있었는데 조금 전에 지나갔죠. 딱 각도에 따라서 저 차가 안 보입니다. 왜? 그 타이밍에 안 보이는 거지. 그 전에 트럭 뒤에 쫄쫄 따라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트럭이 도대체 높으면 얼마나 높습니까? 지금 여기 제가 타고 있는 이거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주행되고 있는 그 트럭보다는 조금 낮아요. 컨테이너가 낮은 게 아니라 운전자의 위치가 낮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여기 앞바퀴 위에 운전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앞바퀴는 그냥 승용차처럼 아니면 좀 큰 RV처럼 요 앞에 본네트 있는 요 밑에, 예, 거기에 앞바퀴 있거든요. 예, 거기 앞바퀴 있고, 우리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엔진 위에 앉아가는 것만큼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조금은 높죠. 예, 조금은 높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조금 불편한 게 가끔은 있는데요. 뭐가 불편하냐면 앞에 본네트가 있어서 조금 불편해요. 조금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본네트가 있다고 해서 안 보이는가? 진짜 안 보이는 차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런 차 안 타요. 그냥 줘도 안 탑니다. 뭐 흔히 말해서 롱노즈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뭐 앞에 시야가요, 이 카메라 보이는 각도로 치면 한 5m 정도는 더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차가 있다면 그 차는 그러면 특혜가 있어야 되게요? 안 보이니까? 특혜가 있는 거 없어요. 안 보이는 건 지 사정이지. 지가 튼튼하고 힘 좋아 보이고 클래식한 트럭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트럭을 타는 거고, 그 위험은 자기가 감수하는 겁니다. 내가 트럭 운전을 왜 하는데, 나는 승용차 가지고 돈 버는 게 좀 약할 것 같다. 그래서 대형 트럭을 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 보겠다고 해서 대형 트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차값도 비싸고. 그렇게 했는데 운전자 눈에 안 보일 이유가 없어요. 왼쪽 사이드 미러, 오른쪽 사이드 미러, 그 다음에 한국에서 유럽 차들 오른쪽 코너 미러, 우리는 오른쪽 코너 미러가 없어요. 코너 미러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있냐? 왼쪽 본네트 미러, 오른쪽 본네트 미러. 그 본네트 미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 본네트 미러가 달린 위치가 딱 저기라서요, 앞의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운전자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본네트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혹시 뭐 기억나실 겁니다만, 레카차 중에서도 부산에서 대한통운이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진례 휴게소 거기 가면 머물고 있는 레카차들이 있어요. 그 레카차들 보면 앞에 본네트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보면 코너에
쇠 빔 같은 거, 쇠 파이프 같은 거 이렇게 용접해가지고 범퍼에 딱 붙여놨어요. 그거 뭡니까? 본네트가 튀어나와서 안 보이니까 그게 기준점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는 그 기준이 나오는 거라고요. 앞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어떤 특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차가 위로 높이 있다고 해서 특혜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트럭은 높아서 운전자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 소형차 운전자들 다 죽었어요. 죽었다 각오하고 운전해야 됩니다. 면허증도 다르다는 게 왜 다르냐 이러면, 아니 트럭 운전자가 지 사각지대도 처음 모르는데 이제 간 면허 2종 보통, 2종 소형, 아니 1종 보통을 딴 운전자가 트럭의 사각지대인지 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트럭을 하는 지도 사각지대가 어딘지 모르는데, 뭐 바이크, 자전거 보행자들이 여기는 트럭의 사각지대니까 내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면허증 따고 뭐 걸어 다닙니까? 면허증 따고 자전거 타고 다닙니까? 면허증 따고 리어카 끌고 다닙니까? 면허증 따고 카트를 밀고 다니냐고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면허 시험 치는 사람은 자기들 그런 거 다 알고 시험 친 거 아닙니까? 도로교통법 전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모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면허 시험에 나온 그거 한 서너 가지 그 샘플 중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기본 필수 사항이 들어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필기시험이라고 면허 시험을 치겠죠. 근데 거기에도 보행자 조심, 사각지대 특혜가 있습니다, 그런 저 면허 시험 제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대형 트럭이 높아서 안 보인다, 운전자 눈에 안 보인다, 그럼 운전을 하지 말았어야지. 면허증이 벌써 다르잖아요. 면허증 딸 때부터 큰 차를 가지고 면허증을 따잖아요. 그리고 내가 버스 면허증, 또 버스는 또 더 낫죠. 운전석이 더 낮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나 버스 할 거라고 면허 딴 거는 아닌데, 한국의 면허 제도가 버스를 가지고 있으면 25톤 카고 트럭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차가 좀 다르면 거기에 따라서 어디가 사각지대인지, 이 차를 어떻게 운행을 할 건지 차에 대한 기본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종 보통을 가지고 하다가 나 그냥 뭐 이번에 직장도 뭐 때리치거나 아니면 잘렸거나 뭐 트럭 운전이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진 면허 가지고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11톤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운전을 배워야지. 차부터 벌렁 사가지고 어디 가서 오다 받는 거 좀 받고 유튜브 하고 굶어 죽겠습니다, 아니면 뭐 차 그만 때리칩니다, 그래가지고 뭐 트럭 한 서너 달 해보고 때리치면서 트럭이 돈이 안 돼, 이거 가지고 돈 몇 푼 벌겠어요? 무슨 떼돈 벌려고 트럭 해요? 잘해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합니다. 그 수준에 사고라도 나면 입에 풀칠도 못해요. 나무 입에 풀칠하게 생겼어요, 운전하다가. 차값은 비싸지. 뭐 단독 사고 나가지고 해보세요. 그냥 뭐 매덕이죠. 그 매덕 뭐 웬만큼 벌어가지고 한 푼 안 쓰고 모아도 그 매덕 되려면 몇 년 걸려요. 그러니까 운전을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트럭 가지고 사고 내 가지고 이거 뭐 이번에 할부도 들어가야 되는데 저거 보험 처리까지 해주고, 그 다음 나중에 민사합의금, 사람이 죽었다 이러면은 막 합의금이 뭐 억대가 된다 이러면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안 됐어요. 어설프게 면허증 따가지고 어떻게 잘 먹고 살아보려고 희망을 가지고 트럭을 시작을 했지만 트럭에 익숙하지 않아서 사고 나가지고 집에 가서 아니면 경찰서에서 누구 가족 되십니까? 아니면 단독 사고 나가지고 목숨 잃었는데 무슨 병은 지금 영안실입니다. 그런 경우 많죠. 특히나 경찰서 전화 와가지고 보호자분 나중에 자동차 회사에서나 뭐 어디에서는 금융회사에서는 연대보증선 그런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럭을
내가 어떻게 해서 안전운전을 할까? 졸음운전 그거는 뭐 형편이 한국에서 진짜 참 그래요. 어제도 보니까 밤샘 주차를 가지고 또 어디 방송에 나와가지고 야 참 트럭 운전자들의 그 피를 빨아먹는 그 거머리들. 아니 주차 위반이면 주차 위반이지 영업용이라고 해서 밤샘 주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옛날에 저도 많이 냈습니다만은 그래서 트럭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어렵죠. 뭐 집에 뭐 개우 뭐 몇 푼 벌어다 주는 거 그것마저 못 갖다 줄 것 같으니까 되게 어렵죠. 이거 벌어본들요 한 방에 깨지는 게 트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래 하는 건 누구 뭐 트럭 운전자 밉다는 게 아니라 사고를 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운전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트럭은 높아서 운전자 눈에 안 보인다. 그거를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디 뭐 보니까 초등학생 뭐 25톤 트럭 가지고 덤프 트럭 가지고 등교하는 애를 그냥 깔아 뭉개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국 사각지대 횡단보도 나 뭐 저 가정도 파탄 내고요. 지도 끝났어요. 왜 운전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운전자 눈에 안 보인다는데 인사사고 난 게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100% 물어줘야 돼. 내가 트럭을 왜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잖아요. 그러니까 트럭은 높아서 안 보인다. 운전자 눈에 안 보인다. 그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소형차 타고 다니는 분들 트럭에 받쳤으니까 트럭에서는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 내가 들어갔군요. 죽어서 저승에서 반성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아니잖아. 그 오늘 나온 저 영상이 숏 영상 그거 아닙니까? 트럭이 1차로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2차로에 가는 승용차가 조금 빨랐어요. 표시 많이 안 날 만큼. 근데 이 차가 추월차로로 살짝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거를 트럭이 박았어요. 근데 운전자 눈에 안 보인다? 안 보이기는 개뿔. 뭐가 안 보여? 못 본 거지. 그래가지고 트럭 과실 법원에서인가 뭐 어딘가 40% 있대요. 당연히 있지. 그거를 뭐 트럭은 저 무죄래. 이런 미친 거를 봤나? 어떻게 트럭이 무죄가 됩니까? 지가 운전하면 무죄 되는지 모르지만 지 눈에 안 보이니까. 프로페셔널이 자기 차 주변에 뭐가 안 보이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나온 김에 지금 면허증 이야기 하다가 이래 나오는데 그래서 면허증은 다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고 또 있었어요. 이는 어떤 다른 채널에서 나온 건데 고속도로 진입하는 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행하는 차는 뭐 차가 커야 한 8톤 이하 정도 그 정도 차인데 진입하는 차 승용차 왼쪽 그러니까 경차 같대요. 뒤쪽 핸달을 쳤어요. 근데 이건 역시도 트럭이 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부러. 근데 그 들어오는 게 운전자 못 봤다 그랬겠죠. 근데 이거를 차가 앞으로 싹 1차로 들어갔어요. 1차로 들어갔는데 그 뒤에 가는 버스가 그거를 또 쳐가지고 차가 전복됐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트럭 운전자 눈에 안 보였을까요? 못 본 거라고요. 고속도로 진입하는 차가 어떻게 해서 운전자 눈에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저 차가 왜 추월하지? 저 자식도 급하네. 그 뒤에 차 보내주고 가라 이 자식아. 뒤에 차 브레이크 밟잖아요. 저런 새끼도 트럭 운전자라고. 아니 그 소형차 2대 가는데 그 사이 지가 왜 끼어들어? 저거는 다른 상황이 있는 게 아니고 지가 앞차 추월하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잠시 좀 기다렸다가 추월하면 되지. 저렇게 간다고 그렇게 빨리 못 갑니다. 괜히 뒤에 차만 그 속도 늦어지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운전자 사망해 보세요. 아무리 무슨 뭐 지가 변호사고 교통사고 전문이라 하더라도 지가부터 보세요. 과연 사람이 죽었다 이러는데 100대 빵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을 좀 트럭 시작하면은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가 연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캐나다에 지금 미국은 모르겠는데
트럭 매너를 치기 위해서 100시간 정도를 연수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매너 시험 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사고 나는데 뭐. 여러분들 100시간 연수해 보세요. 하루에 10시간씩 열흘 동안, 그것도 옆에 인스트럭터하고 동행하면서 면허증도 아직 따기 전에 그거를 이수를 해야 된다고요. 저런 놈들은 겨우 그 이수해가지고 면허증 하나 따가지고 차 받으니까 달리기 좋은가 봐. 순서가 있잖아요. 사이드미러 딱 보면은 두 대가 자기를 추월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 차가 천천히 간다고 해서 승용차와 승용차 사이에 이 큰 트럭을 가지고 밀어 넣는다고요? 그 새끼 그래도 저기 가네. 다른 차 보내주고 가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도 또 지금 여기 제가 볼 때 50m 밖에 안 됩니다. 다른 차들 뒤에 줄 서는 차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현재 7대. 아까 한 대잖아요. 지금 7대 줄 서요. 저런 것도 트럭 운전자라 합니까? 저런 애들이 여기 이제 다른 운전자들한테 이제 욕을 얻어먹는 거죠. 상황이 또 이제 바뀌었네요. 자,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 하는 거는요, 저 앞에 제설차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차가 서 있는 건 아닙니다. 왼쪽으로 하살표를 그려놓고 계속 주행하고 있어요. 근데 속도가 지금 우리 속도보다는 좀 낮을 겁니다. 지금 제 속도가 105인데요 제설차는 한 90에서 95 정도로 갈 겁니다. 저런 경우에는 다른 차 사이에도 들어갈 수 있죠. 내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변 상황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때는 깜빡이 켜고 들어갈 때 뒤에 차가 양보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운전자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럴 때 양보를 해주는 게 맞고, 그럴 때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럴 때도 가급적이면 차다 보내주고 들어가요. 저놈처럼 저렇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제설차인데요, 제설차가 아니라 이 또 작업차에 들어가겠죠. 경찰차가 있다. 그럼 차선 변경하는 거 법이거든요. 그럴 때는 차와 차 사이를 뚫고도 들어가야죠. 갑자기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폐쇄됐다. 어딘가는 뚫고 들어가야죠. 남들이 뚫고 들어온다? 양보해 줘야죠.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급하죠. 그럴 때는 차선 변경도 해야 되고요. 양보도 해줘야 되고, 남 사이에 뚫고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가 추월하는 용도로 남의 차 사이를 대열을 자른다고요? 무식한 자식. 면허증이 다르니까요, 운전도 달라야 되고요. 일반 승용차야 뭐 겨우 운전해본들 하루에 출퇴근이 아무리 멀다 해도 2시간씩 해가 4시간 이상 더 하겠어요? 2시간짜리도 뭐 길어서 승용차 가지고 기름값 안 나온다고 대중교통 이용할 것 같은데, 아니 화물차 돈 버는 차잖아. 이거 가지고 하루에 뭐 400km 800km 마구마구 달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경험 많은 사람이 그거를 눈에 안 보인다고 지 박았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배가망신 안 하려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사고라도 안 나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는 게 트럭 드라이버입니다. 마치겠습니다.